페이지에는 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한의 교육제도 이렇게 해놓고 북한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부, 시험 성적, 등수 등은 여러분의 걱정거리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일 것 같습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학생들도 여러분들처럼 공부나 시험 성적으로 고민할까요? 물론 북한에서도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노동신문에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선생님들에게 칭찬받고 방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면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고 대학에 가는 것도 쉬워지지요. 그런 점에서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학교 공부를 많이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참 개념 없는 설명이죠. 개념 없는 설명. 북한에서 공부를 하는 게 무슨 공부를 하느냐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무슨 공부는 교사는 뭐냐? 딱 북한 헌법에 적혀 있어요. 교사는 뭐냐?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양성하는 데 있다.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가계에 대한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다가 보니까 막 국제 경쟁력이 없는 무능한 인간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북한이 가난한 나라가 됐다. 이런 배경 설명하지 않고 북한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한다고 노동신문과에 소개를 해가면서 북한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북한도 한국도 학교가 다 막 비슷비슷하니까 너무 따지지 말자. 이거 아니겠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 김정일이가 잘못한 거는 아예 쓰질 않든지 꼭 써야 될 경우에는 아까 북한 핵실험물을 안 쓴다든지 굶어 죽은 것을 미국 경제봉쇄로 넘기는 이런 식으로 쓰면서 아무리 이승만, 박정희를 욕하더라도 아무리 박정희를 욕하더라도 경제발전은 어떻습니까? 안 쓸 수가 없죠. 경제발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강의 기적이란 말은 나와요. 한강의 천재교육 발간 교과서의 경우에 한강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박정희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경제발전 이야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군사정부가 이렇게 했다. 정부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절대 공을 안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한글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은 조선조가 만들었다. 한글 창제를 이야기하면서 세종대왕 이름 빼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건국 이야기하면서 이승만 이름 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있었어요. 이 교과서는 아니지만 건국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승만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교과서도 여덟 있어요.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 그 다음에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이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유발시켰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더니 정작 1980년대에 전두환 정부 시절에 무역 흑자로 돌아선 건 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 무역 흑자가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이야기는 싹 빼먹고 1980년대에 전두환 정부 시절과 겹치는 1980년대 한국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어서 세계 1등을 했다는 기록이 어느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이 잘한 거는 정부라고 안 하고 다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나와요. 사진은 박정희는 군복 입은 사진, 김대중은 웃는 사진. 이런 식으로 딱 서로 배치를 해놓고 이 책은 또 무슨 책? 미래은 컬처 그룹 발행 고등학교 한국 교과서 392페이지 6월 민중항쟁으로 통일운동이 활발해져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탄압? 아니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불법 방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거 학생들이 보면 참 노태우 나쁜 놈이라 그럴 겁니다. 아니 대학생 목사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북한보안법으로 잡아넣다니 마치 정상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잡아놓은 것처럼 쓰고 있어요. 문익환, 임수경 둘 다 대남공작 차원에서 불법 입국한 거 아닙니까? 입국, 불법 방북한 거죠. 불법 방북. 그래서 문익환은 징역 7년, 임수경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나왔어요. 이때의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도 아니고 노태우 민주정부입니다. 민주정부는 법치 차원에서 법을 적용하는 것을 탄압이라고 하고 있어요. 탄압. 이것은 북한 노동당 교과서 아니면 절대 쓸 수 없는 겁니다. 탄압이란 말 한마디로 이 교과서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을 대한민국 편이냐 종북 세력, 북한 정권 편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건 아주 촌스러운 표현 방법이지 사실은. 이게 앞으로 문제를 제대로 삼을 때 이런 용어 하나가 이 교과서를 얼마나 얽었는지 한번 아마 그 쓴맛을 보게 될 거지만은 어떻게 노태우 정부가 국가를 탄압했다는 걸 가르칠 수가 있냐. 이건 전교조 한 청년 수준 아닙니까? 이걸 이명박 정부가 국가 세금을 들여서 교사들을 통해서 국민 세금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윤희상, 이영로 동맹인 사건 설명하면서 두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유럽에서 평화통일운동을 하던 작곡가 윤희상과 화가 이영로 등을 간첩으로 체포하여 국내로 압송하였다. 평화통일을 하더라고요. 평화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적과통일운동이었지. 평화통일을 하는데 왜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돈 받고 해요? 이영로는 돌아가가지고 부인하고 처하고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백군은 윤정이를 빼돌려가지고 북한 공장한테 넘겨주려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사건의 관련자 아닙니까? 평화운동을 그렇게 합니까? 납치 공작원의 하수인이 평화운동을 합니까?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이게 코미디. 자, 이제 교과서가 이게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고 무슨 영화를 보라, 소설을 읽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무슨 영화와 소설을 추천하느냐? 뭐가 나오겠습니까? 화려한 휴가가 나오지. 화려한 휴가를 보라는 겁니다. 화려한 휴가 보면 뭐냐? 아, 공수부대는 살인 기계다. 애국가 부르는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사격 명령하에 조준 사격해가지고 수백 명을 죽이는 장면. 그거 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위에 계신 분들, 우리 민병돈 장군님이 앞장서가지고 그 영화 제작사를 고발하고 뭐하고 해놨는데 다 수사가 유야무야되고 있어요. 국방부에서 항의도 안 했습니다. 영화 제작사에. 2007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교과서에서 그 영화를 보라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본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공수부대 나쁜 놈, 국군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 영화 장면이 엉터리 아닙니까? 광주 사태에서 발포 명령 자체가 없었어요. 그건 뭐 다 알려진 이야기고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차를 몰고 와가지고 공수부대원을 깔아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격을 하기 시작한 게 총격전의 시작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발포 명령자가 계엄사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자위적 차원에서 발표를 하게 됐고, 비무장한 집단 민간인을 향해서 조준 사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앞에 시작이 뭐냐? 이 영화는 사실에 기초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또 써놨어요. 이 영화를 보라고 이명박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이 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의 그늘을 쓴 황석영의 소설 무기의 그늘을 보라. 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라. 이 영화는 완전히 반미 영화입니다. 어느 마을에 있는 인민군과 국군이 손을 잡고 미군하고 싸웁니다. 이것을 보라. 이것을 본 학생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것을 보라고 해서 봤는지 모르지만 한 초등학생입니다. 이건 한 초등학생의 숙제 제출용 감상문을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을 보고 있었던 일, 국군인민군연합군이 우연히 동막골에서 모두 만나게 되었다.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들은 서로 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군은 동막골을 적군기지로 오해하고 쳐들어간다. 그러자 국군인민군연합군은 힘을 합쳐 싸우기로 한다. 느낌. 역시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끼어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서로 힘을 합쳐 싸우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인민군과 국군이 손을 잡고 미군하고 싸우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보정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성공한 독일 통일은 단점만 쓰고 베트남 공산 통일은 자활되고 있다고 쓰고 있어요. 자활되고. 그래 놓고 물어요. 통일 방식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도 이거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 왜곡된 부분이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대안교과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한번 붙어보고 그 다음에 무슨 학부모들한테 해독제, 이게 해독제가 있어야 돼요. 이제 독을 보고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또 교사들로부터 이런 엉터리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적을 동정하는 반역자를 좋아하는 이런 교육이라는 독을 먹고 있습니다. 독을 먹으면서 정신이 날로 망가지고 있어요. 그게 해독제는 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뿌려가지고 교사들한테도 주고 학생들한테 주고 부모들한테 주고 해가지고 해독제라도 이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대통령과 장관을 그리고 이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소리 없는 쿠데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리 없는 쿠데타. 지금 북한의 대남 전략은 뭡니까? 두 개가 유력한 무기죠. 핵을 가지고 남한한테 공갈을 쳐가지고 한국의 전쟁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핵으로. 또 다른 건 뭡니까? 남한의 종북 세력을 앞세워가지고 애국심의 기본은 뭐냐?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적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없애려고. 김정일이 가진 종북 세력, 그것의 가장 유력한 무기가 이런 교과서죠. 이런 교과서죠. 이건 핵무기 같은 거. 이런 교과서는 북한 종북 세력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예요. 종북 세력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두 개가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철없는 자들이 남북 대결에서 남한은 이미 체제 경쟁에서 이긴 지가 오래됩니다 하는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제 경쟁에서 이겨서 통일이 돼야지. 아니, 통일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째 체제 경쟁에서 이겼어요? 체제 경쟁에서 이긴 것은 경제죠, 경제. 민주주의 여기에서는 이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심리전에서
군사 부분에서, 사상 부분에서 밀리고 있다, 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단성인 거예요. 분단이라는 것은 지금 실력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슷하다. 남한에서 종북 세력의 후원자가 이명박 대통령이 교과부 장관이 드디어 종북 세력의 든든한 후원자로 돼가지고 학생들 미래의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데 합작을 하고 있다. 합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직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